오늘은 5.18 당시 50명이라는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피해 수요일 5월 21일 그날의 가짜뉴스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유력한 책임자로 추정될 뿐인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1일 집단 발포 직전 전 씨가 광주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씨가 헬기로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예나 지금이나 발포 명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계약의 사항에서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당시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그는 군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지. 전 씨는 지난 11일 광주 법원에 나와서 짜증 섞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5.18 당시 군 지휘 계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이군사령관 진종채, 정교사 사령관 윤흥정, 31사단장 정욱, 그 밑에 7, 11, 3 공수 여단장 순입니다. 그런데 5.18 그 급박했던 상황에서 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정웅 31사단장은 내 작전 통제권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3공수여단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유혈 진압을 했고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게다가 21 3공수여단의 발포는 31사단과 정교사에 보고되지 않았고 폭도의 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라고 왜곡돼 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셈이죠. 그럼에도 상급 부대였던 정교사나 31사단에선 발포 경위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2군 사령부에서는 발포가 이뤄진 후인 5월 20일 22시 30분이 돼서야 발포 금지, 실탄 통제, 특전사 부대 임무 24의 인계 검토 등을 지시합니다. 설령 상황이 나빴다 해도 발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문제였습니다. 윤흥정 정교사 사령관은 공수단의 철수를 건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로 발포까지 해가며 시위를 막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5.18보다 한 달여 전에 일어난 사북 사건의 경우 11공수여단을 항공과 육상으로 투입하면서도 총기 사용은 긴급시라도 총장 승인 후라고 돼 있습니다. 유독 광주에서만 총장의 승인 없이 5월 20일 밤 3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61, 62대대에 실탄이 지급됐고 21일 오전엔 11공수여단 63대대까지 실탄이 분배됐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정호용의 지휘를 받는 공수여단이 아닌 다른 부대에선 발포 명령이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21일 오전 9시 시위대 1000여 명이 교도소로 접근할 때도 정교 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1사단장은 어떤 경우라도 허가 없이 발포하지 말고 탄약 장전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지휘 라인에 있는데 공수여단만 유독 대응이 달랐던 겁니다. 지휘 계통이 이완화됐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지휘 계통이 없다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21일 오전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5.18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문서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보안사령부 광주 505 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 씨는 2018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작전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보안부대에서 현미경처럼 보고하면 보안사령부에서 광주와 관련된 주요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505 보안부대에서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에게 보고를 하면 보안사령관이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편 고 조비오 신부는 21일 오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뚜르륵 쏴는 거라.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을 했고 현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순간 현장 지휘관의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헬기 사격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 적군을 향해서 하는 적대행위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헬기 사격을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자위권 발동의 모든 논리가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시위대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를 했다. 그러면 헬기한테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가?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발포 명령자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신군부는 발포 명령에 대한 문서를 철저히 감췄습니다. 4.19 혁명 당시 발포 명령자의 최후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선거 방법을 지령한 최인규 피고에게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반면 안병화 도경국장은 4.19 혁명을 교훈 삼아 발포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안병화 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자기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당하고 말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한 안병화 국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 일당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그럼요. 그럼 사령관이가 했지. 아이고 전두환이가 그때 뭘 할 게 없어요. 사령관이 그런 명령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려도 듣지도 않아요. 사격한 사실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이러한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어떻게 불법적인 지휘체계를 작동시켰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발포 명령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공인의 진상 결과 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사안마다 팩트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이 법에 의해서 조속히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 시행은 9월 13일인데 아직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저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광주 시민들은 정말 폭도였을까요? 계엄군 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혹시 권력 획득과 정적 제거를 위해 사전 기획된 일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